자, 확률과 통계 선택한 우리 제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에서 시간 분배 진짜 만만치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확률과 통계는 거의 공통에서 얼마나 시간 분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확통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가가 결정이 될 만큼 수원 수투 중요하고요. 못지않게 또 확률과 통계도 사전 문항들 다 잘 풀어내셔야 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세 문제 사전 문항 같이 풀 거거든요. 저랑 같이 꼼꼼하게 같이 한번 가봅시다. 결국 시간 분배가 중요한 문제라서 확률과 통계도 자, 문제들 최대한 좀 시간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풀이 같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4개의 동전이 쭈루룩 있는데 앞면 3개, 그 다음 뒷면 하나가 처음에 디폴트 상태야.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하나를 뒤집을 거예요. 자, 그때 5번을 뒤집습니다. 5번을 뒤집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조건부 확률이죠.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한번 쪼개보자. 5번의 시행 후에 결과를 봤더니 모두 앞면이 되더라. 자, 이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 5번의 시행 후에 봤더니만 모두 뒷면만 되어 있더라. 4개 다 뒷면만 쪼로로록 되어 있더라. 자, 각각의 상황을 따로따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자, 모두 앞면만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그룹핑을 하려고 해요. 여기 앞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뒷면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요걸 A 그룹이라고 하고, 요걸 B 그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뒤집은 횟수가 토탈 5번인 거야. 그러면, 자,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뒤집은 횟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모두 앞면이 된 거면, 이 뒷면이 앞면으로 일단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러면 앞면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홀수번 뒤집은 거예요. 한 번 뒤집든 아니면 3번 뒤집든 5번 뒤집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B의 입장에서 뒤집은 횟수만 생각해주면 한 번 뒤집어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뒤집거나 또는 5번 뒤집혀야 합니다. 그죠? 네. 자, 5번 뒤집었으면 당연히 A그룹은 5번 내리 한 번도 안 뒤집힌 거니까 뒤집은 횟수는 0이 될 거야. 그다음에 3이었다면 2가 될 거고 1이었다면 이때 4번 뒤집어져야 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보자. 일단 만약에 0, 5 요 상황이라면 경우의 수 몇 가지? 자, 5번 내리 요 동전만 계속 뒤집는 거야. 그치? 계속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5번 내리 쭉 간 거라서 이때 경우수 몇 가지?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죠? 네. 5번 내리 뒷면만 간 거니까.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뒷면이 3번이 뒤집혔다라고 한번 가봅시다. 3번이 뒤집힌 거니까 1회차부터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중에서 그 중에서 요 B가 뒤집힌 횟수 5, C, 3 그죠? 예를 들어서 1, 3, 5회차에 얘가 B그룹이 뒤집어진 건지 아니면 뭐 3, 4, 5회차에 뒤집어진 건지 그래서 5C3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번 봐요. 그러면 자, 여기 B는 3번 뒤집어졌으면 A그룹에서 2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2개가 한 번 뒤집고 한 번 뒤집은 거면 어떻게 될까? 모두 앞면이 아니지. 항상 제자리가 되려면 앞면이 앞면, 뒷면이 뒷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짝수번 뒤집혀줘야 돼. 그치? 그래서 짝수번 뒤집혀 버리면 원래 상태 그대로 된다고. 뒤집혔다가 다시 한번 뒤집은 거니까. 맞지? 자, 그래서 2번 뒤집을 때 얘를 하나하나 뒤집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동작을 2번 뒤집어야겠지. 자, 그 얘기는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해준다? 한 번을 제대로 뒤집어주면 되겠다. 3C1 해서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2번 내리 뒤집어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경우수 생각해 주시면 이건 5C 2나 마찬가지. 그럼 10 곱하기 3이니까 30까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A그룹에서 4번, B그룹에서 한 번 고르는 이 경우도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일단 B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중에서 언제 발생했나? 그래서 5C1. B가 뒤집어진 횟수.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기 4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가지 경우가 있어. 짝수번 뒤집어줘야지 앞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서 2개가 2번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가 4번 와리가리 해서 제자리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하나가 딱 선택이 돼서 이게 4번 연속 뒤집어졌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4번이 연타 뒤집어지면 되지. 아까 B가 뒤집어진 회차에 대한 건 아까 경우에서 OC1 해서 처리를 했으니까. 그치? 남아있는 그 4번의 회차 동안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계속 와리가리 뒤집어주면 돼요. 그죠? 네. 자, 요 경우. 아니면 두 번 뒤집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개의 동전 중에서 일단 2개를 골라. 그러니까 3C2 해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둘 뒤집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봐요. 1회차부터 5회차 중에서 이 동전이 뒤집어지는 회차를 곱해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두 번 뒤집은 게 요 동전이면 남아있는 4개의 회차 중에서 이 동전이 뒤집어지는 회차를 선택해 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4개 중에서 2개가 고른 그 동전 중에 하나가 뒤집히는 거고 남은 회차 2개가 남아있는 동전 하나가 뒤집히는 거라서 2C 곱해주셔도 되고 1 곱해주셔도 됩니다. 됐죠? 네, 제가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5에다가 곱하기 자, 이거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에다가 4C 4, 30이 나누기 6이네. 그래서 18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21 곱하기 5가 돼서 10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한 면이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가 계산해보자. 그러면 136가지가 있네. 그죠? 네. 자, 요 방식으로 이제 모두 뒷면이 가는 경우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모두 뒷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그룹, B그룹. 자, 그럼 이번에는 B그룹이 어떻게 돼야 돼? 죄송해요. 모두 뒷면이 된 거니까 뒷면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짝수번 뒤집어져야 돼. 그치?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0번 뒤집어지고 5번 뒤집어져서 모두 뒷면이 돌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한 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봐요. 여기 5가 오려면 그러면 자, 여기 앞면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돼? 뒷면으로 뒤집어져야 돼. 그 얘기는 모두 다 3개 동전이 다 홀수번 뒤집어져야 돼. 맞지? 그러면 홀수 3개가 더해서 5가 되는 거 가능한가? 그러면 1, 3, 1, 1, 3 이렇게 해서 뒤집어진 횟수가 5 만족하면 전체 4개 동전이 다 뒷면으로 다 끝이 날 수 있겠지. 자, 이번에 B가 2번 뒤집어졌어. 그래서 제자리야. 자, 이렇게 되면 A가 뒤집어지는 횟수가 3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해요? 1, 1, 1로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면 근데 이때는 봐. 1이거든? 근데 한 번만 뒤집어 버리면 나머지가 앞, 뒤가 되니까 모두 뒷면이 된다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B는 뒤집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A 그룹에서 한 번, 3번 뒤집어져야 돼. 맞죠? 네. 그러네. 자, 그래서 우선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5번 중에서 3번 골라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뒤집어져야 되니까 남아있는 2번 중에서 한 번. 그러니까 1회차에서부터 5회차까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같이 한번 가본 거야. 자, 하나의 동전이 3번 뒤집어지네. 그래서 그 회차를 골라낸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동전이 한 번 뒤집어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1, 1, 3이니까 여기 A그룹 중에서 하나는 3번 뒤집히고 남아있는 2개는 한 번 뒤집혀. 그치? 그럼 어떻게? 이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3번 뒤집는 걸로 딱 지정해주고 남아있는 거 한 번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3C 1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합시다. 5C 10, 2, 3, 60이네. 맞지? 자, 3번, 2번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B. 그래서 5번 중에서 5회차 중에서 2번 골라서 저 뒷면 동전이 한 번, 2번 뒤집혀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동전이 한 번씩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자, 동전을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동전이라고 하면 한 번 뒤집는 거니까 순서만 고려해주면 되겠네. 그치? 3개의 동전에 대한 순서를 고려해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 쳐주면 되겠다. 맞죠? 네. 자, 그리고 나면 한 번 뒤집어 주는 거라서 그 A 그룹 내에서는
뭐 차별 조건이 더 없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0에다가 6 곱해서 여기도 60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뒷면이 됩니다. 의 경우의 수가 120까지.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5번 뒤집었는데 결과가 모두 앞면이나 모두 뒷면인 것 중에서, 자, 그래서 136에 플러스 120 중에서, 그 중에서도 모두 보이는 그 면 중에서 다 앞면만 놓여 있는 확률. 그러니까 136의 경우의 수가 분자로 올라가 주면 돼. 맞죠? 네.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136, 120. 8로 약분하자. 그러면 8, 7에 8, 1은 8에 8, 7에 56. 네. 자, 그럼 여기 17이고, 자, 거기에 8로 나눠주면 15가 되네. 그래서, 자, 32분의 17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전체 40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40개의 공 중에서 흰 공 또는 검은 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40-A 이렇게 두고 그 다음을 한번 해석해보자. P는 뭐냐면, 자, 여기 40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요. 40개 중에서 동시에 꺼냅니다. 조합 수죠. 그 중에서 흰 공 2개를 꺼내는 확률이야. 그래서 A 중에서 2개를 꺼내는 확률. 자, 이게 P가 되는 거고, 근데 Q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Q는 뭐냐면 P랑 Q랑 같대요. 네. 자, Q가 뭐냐? 한번 봅시다. Q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냅니다.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데, 흰 공 중에서 하나, A 컨비네이션 1. 거기에다가 검은 공 중에서 하나, 40-A 중에서 한 개. 이게 2개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때 60 곱하기 아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서로 같은 거라서 분자만 같아지면 돼. 그치? 그래서 분자 같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자, 거기에 2팩 나눠줍니다. 자, 이게 또 분자랑 같아지면 되지. 그래서 A 곱하기 40-A. 그치? 자, 그래서 양변 2 곱해주면 그대로 2 곱해준 게 서로 같습니다. 자, 개수 A. 그래서 여기 P 0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A 0보다 커야 될 거고, 날려주면 A-1이 80-2A. 그래서 3A가 81. 아, 그래서 흰 공이 몇 개 있다? 27개 있네. 그치?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 있었어? 둘이 더해져서 40이니까 13개 있었던 거야. 자, 문제에서 60 곱하기 R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에다가 R이 뭐다?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이에요. 그래서 40 컨비네이션 2 중에서 1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거. 자, 요 확률 곱하시면 됩니다. 60 곱하기. 자, 연산해 봅시다. 13, 12. 2팩토리얼 2 나눠주기.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39. 거기에 2팩토리얼 나눠주기. 같은 자리 약분. 그 다음에 같은 자리 약분 3. 같은 자리 약분 4. 같은 자리 약분 10. 그래서 답은 그대로 6 계산이 됩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개수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자, 그리고 가 보시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 더하기 fx가 라지 x의 원소가 돼. 자, 그 얘기는 한번 봐요. 일단 x 플러스 fx가 x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x가 0이 됩니다 라고 해주면 f0은 이 5가지가 다 가능해. 맞죠? 그래서 f0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f0은 모두 다 가능. 모두 다 가능. 자,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제약 조건이 걸려. 예를 들어서 f1 봐요. f1은 자, 여기다 1 넣어주시면 1 더하기 f1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가 가능해.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F1이니까 그러면 F1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게 봐요. 여기다 1을 빼줍니다 라고 해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서 어디까지? 1까지인데 마이너스 3 가능해? 불가능해. 맞지? 그래서 F1은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F1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F1이 2가 될 수는 없어. 그죠? 네. 자, 또 F-1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정의역과 공역이
0을 기준으로 양쪽 대칭하는 숫자들이에요. 0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야. 그래서 F-1을 보시면 봐요. F-1은 마이너스 1이랑 더해져서 이 값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죠? 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 더한 게 이 값이니까 F-1이 되는 거 양변에다 1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해서 어디까지? 근데 여기다 1 더해주면 3이니까 어차피 안 돼서 F-는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해. 맞지? 오. 마이너스 2가 돼버려. 둘이 더해져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즉, 마이너스 1은 뭐가 불가능하다? 마이너스 2가 불가능해. 나머지로는 갈 수 있어. 맞지? 그래서 대칭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F2 한번 볼게요. F2는 자, 여기에다가 2 더하기 F2를 해보자. 2 더하기 F2. 자, 그래서 2를 빼준다라고 생각해주면 2를 빼서 마이너스 4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봐요. 이제 F0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더하기 2에서 플러스 1이니까 괜찮음. 0도 괜찮음. 근데 1이 돼버리면 2 더하기를 해주면 3. 여기 해당 사항이 없네? F2가 2가 돼도 2 더하기 해주면 4니까 안 되지. 그래서 F2가 또 뭐가 안 된다? 1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도 불가능해. 맞지? 자, 마찬가지로 F-2를 해주시면 이 값은 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규칙이 가족권에서 어떠하다? 대칭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대칭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 상태에서 나조건을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0, 1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해요. 즉, 감소함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등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대로 써주시면 f-2에다가 그 다음 f-1에다가 그리고 f0에다가 그리고 f1에다가 그리고 f2에다가 자, 이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돼. 그치? 자, 수능 들어갔을 때 이러한 뭔가 손이 많이 가는 문제를 풀 때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요. 최대한 대칭성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계산 과정을 줍니다. 케이스가 많아져 버리면 아무래도 중간에 연산 실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수능 들어갔을 땐 대칭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칭성이 있으면 최대한 연산을 줄여라. 오케이?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잡아줄 거냐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모두 다 대칭적인 제약 조건이 걸려요. 근데 F0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모든 값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F0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버릴 거야. 자, 첫 번째 상황은 F0이 0일 때로 한번 가보자. 자, 크게 우리는 세 가지만 따져주면 돼요. 왜? 대칭 구조라서 F0이 1일 때랑 F0이 마이너스 1일 때 경우가 같을 거고요. 그다음 F0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 F0이 0일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F0이 0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F-2랑 F-1은 0, 1, 2 중에서 갖고 가. 그치?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갖고 갑니다. 근데 자, 0, 1, 2가 가능한 거면 F-2랑 F-1에 대한 제약 조건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마이너스 1, 2가 아니다니까 0, 1, 2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아무 여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치? 자, 또한 F1과 F2의 입장에서도 보시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골라가야 되는데 F1과 F2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2나 그 다음에 1, 2가 되면 안 돼. 근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아무 제약 조건에 안 걸리네요. 그래서 3H, 2 곱하기 3H야. 그러면 요거 뭐가 된다? 4C2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요. 그쵸? 자, 이번에는 F0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것도 대칭 조건. 그래서 F0이 1입니다 라고 해봐요. 그럼 1이 돼버리면 여기 F-랑 F-는 2와 1 중에서 골라서 가주면 돼. 맞죠? 그래서 이때 경우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돼요? 그러면 2H2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0, 1, F0이 1이었으니까 1, 2 중에서 골라내는 거고 여기에 제약 조건에 걸리는 거 없어요. 그쵸? 네. 자, 그럼 F1과 F2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1에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에서 골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 4개 중에서 대소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 주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4H인데 이때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F1이 1이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F2가 1, 2가 될 수가 없었어. 그러면 그 해당 사항이 있는 걸 빼주자고. 자, 한번 가볼게요.
F형이 1이었죠. 그 다음에 F1이 안 되는 것들을 한번 가볼게. F1이 그래서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돼버렸어. 이거 안 되죠. 그죠? F1은 2가 될 수 없고 어차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가 2가 된다라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F2는 1, 2 모두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 F2가 1이 되는 경우들을 빼줘야 된다고. 그치? 자, 추가적으로 또 되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F형이 1, F2가 1이 되는 거 1, 1의 경우수 있고 또 되는 거 있나 봐봐. F2가 1이 됩니다. 그럼 1, 1이기 때문에 1, 1, 1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자, 이때 경우수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3C이니까 3이고 여기에서 얼마? 그러면 6. 그래서 5C2 그러면 10 빼기 1이니까 9 이렇게 되네. 그죠? 자, 그런데 F형이 1일 때 상황이에요. F형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어떨까? 동일합니다. 규칙 그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2 곱해주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9 해서 그대로 5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잘 이해 못, 대칭성 조금 불편한 학생들 그냥 다 세도 돼요. F형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대로 가주면 돼.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자, 여기에서 2개에서 고르는 거고 대신에 이번에 여기가 4개에서 걸리는 거야. 2,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제껴주면 돼. 어차피 똑같아.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F0이 2가 되던가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때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F형이 2가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인 건 똑같으니까. 그치? F형이 2야. 그러면 여기 이 두 개의 값은 무조건 2가 되어야 해.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밑에 상황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F1과 F2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전체 5가지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약 조건이 뭐였냐면 F1은 2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F2는 1과 2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OH2 중에서 안 되는 조합들을 한번 빼봅시다. 그럼 어떤 게 가능한가? 자, F1이 2가 되는 전체 경우의 수. 그래서 2에다가 여기 F1, 그다음 F2. 그러면 F1이 2가 돼버리면 F2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 5개가 다 불가해.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일단 F1이 2가 되는 거 제꼈으니까 F1이랑 상관없이 F2가 1이 되는 거. 그죠? F2가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1의 경우 수는 이미 빠졌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2가 되는 것도 이미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더 빼야 되는 경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이 1의 경우, 그 다음에 이 2의 경우 다 빠졌어. 여기가 2일 때를 보고 있죠. 그럼 1, 1의 경우도 빠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 더 빼야 돼. 그래서 여기가 1, 1일 때도 빠져야 돼. 또 있나 생각해 봐. 더 없죠. 그래서 6가지가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계산해 주시면 여기 6C2, 15 빼기 6. 그럼 9네. 그래서 자, 여기 9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9가지라서 18가지입니다. 그래서 토탈 몇 가지 더해서 90에 18 더해주니까 전체 10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번 문제풀이. 자, 이런 문제도 수능에서 만났을 때 이걸 다 케이스 다 쪼개서 뭐 F-2가 뭐가 됐을 때, F-1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지고 그 중에서 하나 틀려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틀리는 순간 그냥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하필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0을 기준으로 대칭하게 정의역도 공역도 챙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가족군도 결과적으로 어때?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제약 조건이 걸린다. 따라서 대칭성을 활용해서 연산 자체를 확 줄여서 가주면 시간 공백이 생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많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 당연히 첫 번째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야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해졌을 때는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한 85분 안에 다 풀었어. 그리고 나서 한 15분 동안 검산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남아있는 15분을 완벽하게 하고 오일만 마킹하고 수능에 딱 들어간다 생각하면 진짜 완벽하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확률과 통계는 연산이 많은 문제를 연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훈련해 놓는 이런 기능적인 연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네. 자, 육모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육모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와서 공부하는 그 마음들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요. 아직 남아있는 기회들 많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괜히 분노나 뭐 아니면 남 탓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을 자책하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감정 내려놓고 덤덤하게 우리 공부해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